그런데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메모에서 하나 빠졌는데 그게 언어학하고 물리학이었어요. 좋아, 내가 우주의 진리 또는 어떤 법칙 같은 거, 신의 법칙, 신이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법칙, 그리고 또 이 우주 안에서 또 지구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사람들의 심리, 사회의 변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인간 사회가 변하기도 하지만 인간들의 심리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니까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선견지명을 갖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선견지명을 갖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를 공부하는 관점 자체도 그 과학의 발달 정도, 그 다음에 인간들의 심리학의 발달, 인간의 본능들,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의 변화, 그런 관점에서 뭔가 패턴을 추출해내야 되거든요. 패턴. 그리고 그 패턴대로 미래도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제 선견지명을 갖게 되는 것인데, 글쎄 첫째를 뭘로 할까요? 좋아, 뇌과학을 합시다. 그럼 뇌과학이라는 건 뭐냐, 심리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개성을 만들 때 쓰는 장치가 뭐냐면, 저는 제가 공부한 바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전지전능 편재성 세 가지를 각기 다르게 축소시키는 것이 인간의 개성 또는 동물의 개성이에요. 전지함을 막 줄여요. IQ를 막 떨어뜨려. 신의 IQ가 아니라 막 멍청하게 만들어. 전능함을 줄여요. 전능함. 힘을 약하게 만들고 초능력을 없애버려요. 미래 예지 능력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능함을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편재성을 없애버려요. 편재성이라는 것은 평행우주의 감각을 없애버려요. 나는 현재 한 차원, 여기에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축소시켜버려요. 그 사람의 감각이나 관점을. 그러니까 한 존재는 다른 어떤 동물로도 존재할 수 있고, 미래의 어떤 사람, 과거의 어떤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걸 단절시켜버려. 다 단절시켜버려. 그게 편재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두뇌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두뇌가,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 뭐 확증 편향, 뭐 등등등 무슨 오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되게 많아, 두뇌가.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그걸 휴리스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생존 본능에 의해서 판단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점점점 오해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두뇌가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뇌를 전문용어로 진화심리학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의 변화를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 행동경제학 쪽에 공부가 필요해요. 선견지명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중들이 호응할 수 있는 어떤 법이나 제도,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진화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을 알아야만이 설득도 해낼 수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학문에서 효용성, 실효성을 갖는 학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진화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효용성, 적용이 가능해야 돼, 이 사회에. 이제 뭐 또 하나의 축은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하죠. 물리법칙인데, 자동차가 이게 피스톤이 움직여가지고 축을 돌려서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원자포탄을 만드는 거 그런 겁니다. 여기는 이제 특허 기술 같은 것도 들어가죠. 특허 예측 시스템. 삼성하고 구글이 특허를 냈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쪽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키프리에서 특허가 다 공개되잖아요. 어떤 변수가 올 때가 됐구나라는, 지진을 예측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지진이나 기후변화라든가 폭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어려워.
블랙스완을 예측한다는 건 좀 어렵죠. 그게 이제 인간들의 그 심리, 공포심 이런 거에 의해서 뭐 뱅크런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들. 근데 이 참 재밌게도 쓰임이라는 것, 실용성, 실효성과 실용성이 있는데 이 실용성의 학문인 과학기술에서 양자역학이 등장을 함으로써 되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양자 물리학이 영화로 이렇게 퍼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좋아, 심리학, 물리학, 이게 결합을 하네. 심리에 의해서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간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이끌림의 법칙 같은 건데, 이게 두 가지가 양자 물리학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느냐. 양자역학 이후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속성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본질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의 자녀라는 본질,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본질에 접근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본질을 영상에서 호모 루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로 많이 호모 루덴스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호모 루덴스적인 창조성이에요. 덧붙이자면 창조성이에요. 뭔가 즐거운 게임을 하고자 하는 창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가 그 신이 하나의 펼쳐놓은 하나의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런 이론들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뇌과학 심리학과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어떤 인간의 본질, 인간성, 본질, 실질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됐어요. 상당히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서 자기만의 우주를 창조한다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천천히 진행될 뿐이지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차원 이동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되게 미시적인 차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99%는 어떤 정해져 있고 거기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정말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거기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 약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그 약간의 우리의 그 관점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에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이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실질적인 학문이 있는데, 이게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에요. 예술. 미학과 예술이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신의 자녀의 속성을 갖고 있고 신의 창조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더 작은 범위에서, 그것이 캔버스가 됐든 공간의 조각이 됐든 또는 소설이 됐든, 그걸 펼쳐보는 거예요. 한번 그 한정된 세상 범위 내에서 자기가 신이 돼보는 것이죠. 굉장히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직접 경험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다 쓰이는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제가 화본기통, 그림본이 기축통화가 될 거라고 예측했던 건 뭐냐면, 자, 인간이 이 지구, 이 사회가 이 두 가지 학문의 세계에서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자, 지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화폐의 시대인데, 그 화폐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려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을 해야죠. 국가의 미래, 다국적 기업의 미래, 그리고 다국적 기업 이후에 미래학자들이 다 예측하고 있어요. 문화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체의 시대가 온다. 저는 그걸 덕후경제라고 얘기를 했고, 영혼의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혼의 제국. 같은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뭉친다. 그래서 제국이 나는 한국에 살고 있고 뭐 각각 다른 국가에 있지만은 지하트처럼 165개국의 사람들이 지하트의 회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영혼의 제국, 취향의 제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취향의 제국. 그 흐름까지 생각해서 인간의 그 본질적인 미학적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미학적 본능, 예술적 본능이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화분기통을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나 특허로 예측하는 영역, 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확성, 진화심리학과 행동경제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있겠죠. 두 개의 교집합이 있겠죠. 중요한 건 앞으로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 호모루덴스와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추구로 해서 미래를 예측했을 때 저는 더 정확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가지 분야를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냥 예언가고 무당이에요. 선견지명의 축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또 반개적으로 뭐 막 교집합 엄청 많겠죠. 인간의 본성의 그 창조적 본성, 막 의외의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 나쁘게 가면은 좀 정신병, 조현병 같은 그런 어떤 창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의외의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 본질, 예술적 본질. 그리고 인간의 두뇌가 갖고 있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심리. 그리고 물질. 우리 인간의 환경, 기후, 지구과학, 물리학, 뭐 여러 가지 기술. 이걸 동시에 자기 두뇌에서 비빔밥을 만들 수 없다면은 그건 선견지명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자산 토큰 증권에서 화본기통으로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바로 이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지금 두 가지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양자물리학 평행우주, 뭐 이끌림의 법칙, 다중우주와 같은 그런 지금 물리학과 신비주의 사이에 있는 바로 그 흐름하고 AGI하고,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본능을, 인간의 그 본질, 실질을 더 탐구하게 만들고 더 추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회가, 즉 미학적 사회로 굉장히 급변해 갈 거다 이렇게 느낌이 오고, 어떤 미학으로 다시 뭉치는 하나의 커뮤니티 같은. 그래서 지하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거거든요. 이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런 흐름 차원에서.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예상보다 빨리. 저는 제가 지금까지 쭉 유튜브에서 제시해왔던 그 흐름들이 지금까지 잘 맞아왔고 앞으로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까지.